안녕하세요.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TGIF라고 하죠. Thanks God, it's a Friday. 네, 밖에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습니다. 어, 저 뒤에 보면 제가 책 하나 올려놨죠. 이익이란 무엇인가 라고 돼 있고요. 헤르만 지몬 교수님하고 유피라 교수님이 같이 공저하신 책입니다. 이 헤르만 지몬 이분은 지금은 지몬 쿠허 앤 파트너스 회장이라고 돼 있고요. 독일이 낳은 초인류 경영학자, 경영 전략과 마케팅, 특히 가격 결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손꼽힌다. 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유피라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 2019년도에 이제 은퇴하셔가지고요. 지금은 명예교수님이신데, 노스웨스턴에서 경영학 석사하시고, 하버드에서 경영학 박사하시고, 독일의 빌레벨트 대학에서 가르치시고, 1987년부터 1919년까지 성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셨는데, 왜 제가 갑자기 책을 꺼냈냐면요. 교수님이 박사익 전무에 큰 성공을 빕니다. 라고 해서 이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희 형님의 은사님이십니다. 유 교수님이 저희 형님한테 예전에 또 책을 하나 선물해 주시면서 그 안에 이렇게 이렇게 덕담을 이제 적어 주셨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교수님이 겸손하고 당당하게 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당당하게. 제가 그 글을 보면서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좀 약간 배치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이제 저희 형님한테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보고 제가 한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당당의 반대말은 이제 좀 비굴하다라는 거일 수가 있잖아요. 겸손하면서도 당당. 그럼 어떻게 해야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저 겸손이랑 당당 이 두 단어로 저희 형님한테 참 큰 가르침을 주셨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저도 항상 겸손하고 당당하게 살려고 그렇게 제 인생의 모토를 그렇게 정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새로 책을 내셔가지고 또 선물해 주셔서 제가 약간 광고도 좀 해드리려고 저기다가 올려놨습니다. 오늘 주요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이 이제 하도 급변하면서 지금 불확실성 시대지 않습니까? 전쟁이 또 어떻게 흘러가고 여러 가지 주식시장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세상의 변화, 어떤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문이 제일 잘 알려주니까요. 잠깐만, 오늘 인사말 제가 했나요? 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사익 전문가와 함께 보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요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4월 1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코로나보다 연료, 식품비 더 걱정. 전 세계가 워세션 비상이라고 돼 있는데, 워세션 처음 듣는 말인데 뭐지 했더니, 우리 전쟁을 뜻하는 월, 그리고 리세션을 뜻하는 세션을 따와서 월세션이라고, 전쟁에 따른 침체. 요런 단어 보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하잖아요. 예. 러시아 침공, 석유 원자재 값 급등, 국제 밀 가격은 1년 새 76%나 올라.
영국은 내달 에너지 요금 54% 인상, 인플레 금리 인상 동시 대체라고 돼 있고요. 중국 신화통신에서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 13일 현지 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는 남성. 영국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치솟아 30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오른쪽 사진은 중국 베이징 허거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들. 베이징의 소고기 값은 올해 들어 50% 이상 뛰었다라고 하면서 신화통신하고 로이터 통신하고 해서 이제 사진을 그렇게 같이 올린 거네요. 그리고 밑에 이제 차트가 나오는데요. 최근 10년간 영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차트인데 2012년 3월 달에 3.5%를 기록하다가 0%까지 빠졌다가 그리고 중간에 한번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왔지만 이때가 아마 브렉시트 전후였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3.3% 근처까지 왔다가 또 빠졌다가 그리고 지금 7%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3월 달에 8.5% 발표났죠. 그 전 달에 7.5%, 7.9가 뭐 나왔었고 그죠. 하여튼 이 물가 상승 때문에 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일경제에서 망고주 보름 만에 11% 급락했는데 월가에선 더 떨어질 거다. 망고, 이게 망고라는 게 지금 또 빅테크 주식 이니셜만 따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만든 용어죠. 4월에 추락한 망고 종목 해가지고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요. 마벨 주가가 마이너스 12%, AMD가 마이너스 11.5%,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6%, 아날로그 디바이스 마이너스 5%, 엔비디아 마이너스 18.89%, 글로벌 파운드리가 12.69, 그리고 온세미컨덕터가 마이너스 14%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섹터별 하락률을 비교하면서 S&P 500이 마이너스 7.4% 빠졌는데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주가 마이너스 21.4% 빠졌고요. 4월에 급락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옆에 같이 나오면서 3월 31일 기준으로 3,429를 기록했던 반도체 지수가 4월 13일 날 3,119.3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많이 빠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4월 국내 투자자 미국 주식 순매수 상위에 보면 SOXL 이 반도체 지수 ETF죠. 4억 12, 13, 4억 1213 달러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1억 1,500달러 정도 샀고요. AMD가 4,200억 달러. 그리고 TQQQ. 제가 이 TQQQ 이거 TQQQ. 예. 이 3배짜리 이런 거는 좀 안 하셔야 되는데 순매수 4등에 올라와 있습니다. AMD, 엔비디아 등 하락세고 반도체 지수 3배 추종하는 SOXL. 이게 또 반도체 지수 3배 추종하는 ETF군요. 마이너스 28% 폭락하며 손실 커져 2분기 실적 감소 우려 크지만 데이터 센터 게임 수요 탄탄 재무 건전성 문제없어 의견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의 전망을 두고 월가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반도체 분야는 그동안 항상 공급 부족에 시달렸고 충분한 수요는 상수로 인식돼 왔다. 당연하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정보기술 수요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록다운에 들어갔고 스마트폰, PC 등 반도체 전방 산업의 공급망 우려가 여전해서 반도체 수요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경기 불황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요 측면에서 반도체 업황의 성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윌리엄 스타인 트리스트 증권 연구원은 최근 투자 메모에서 2분기에 컴퓨터 통신 장비 일반 소비자 시장 등에서 나오는 반도체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 수 있다는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처럼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혹시 공급이 증가한다면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서 좀 이제 안 좋게 얘기를 쭉 해놨고요. 반대로 이제 좀 조정이 과하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는데 다니엘 모건 시노버 스트러스트 수석 매니저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현대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요. 최근 트리스탄 게라 베이어드 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360달러에서 225달러 낮추면서 중립에서 하향 조정했네요. 올해 하반기까지 그래픽 처리 장치 그 GPU 있잖아요. 수요가 낮을 수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라고 하면서 그는 투자 메모에서 서유럽과 중국 시장에서 GPU 수요가 감소하며 소비자용 제품에 대한 주문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도시의 봉쇄로 인한 공급망 문제, 비트코인 채굴과 게임으로 인한 러시아의 GPU 수요가 컨센서스보다 높은 점은 엔비디아의 실적에 큰 악재라고 분석을 했다라고 돼 있네요. 또 반면에 또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피에르 페라구 뉴스트리트 연구원은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이고 목표 주가도 250달러에서 280달러로 높였네요. 사실 저는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이제 코멘트를 할 때 이 사람은 그래도 중립으로 낮춰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주가 하락하는 부분을 맞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높은 가격에서는 사면 안 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여기서 목표 주가를 오히려 280달러로 높였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앞에서 그 트리스탄 게라라는 사람이 360달러를 목표 주가를 제시하다가 주가가 떨어지니까 225달러로 확 낮추는 그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런 사람이 저는 더 신뢰를 합니다. 미리 워닝을 줬고 지금 빠진 가격에서는 오히려 매수콜을 하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봅시다. 그는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게임, 영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이죠.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매우 강하다. 그렇죠. 이 GPU가 그냥 우리가 그래픽 카드라고도 얘기도 하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래픽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모든 게 다 보면 이제 그래픽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2D 상황의 그래픽이라 또 3D 상황의 그래픽은 완전 다르죠. 2D로 이 앞면만 보이는데 3D가 되면 이 뒷면하고 전부 다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려면 이 GPU가 반드시 필수적이고 그러면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이쪽이 이제 세츄레이션 됐느냐 포화 상태가 됐느냐라고 보면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단기적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강하고 공급망이 유일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상화폐발 GPU 수요 감소 가능성도 일축했다. 페라구 연구원은 가상화폐 시장 침체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가 있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본다. 2018년 비트코인 폭락 때와 비슷한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은 없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2018년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을 때 엔비디아의 멀티플은 30% 감소했다. 현재 엔비디아의 멀티플은 작년 11월보다 25%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 침체가 이미 반영됐다는 게 페라구 연구원의 주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에서 미국 돈줄 죄는데 중국, 일본은 아랑곳 않고 돈 풀기를 하고 있다. 안 그래도 아침 저희가 회의할 때 우리 왕정 차장이 중국은 지준율 인하하고 그렇게 금리 인하하면서 돈 푸는 모습이라서 반대네 미국하고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 저기 최슬리 모닝 브리프 또 그 영상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오늘 내용이 좀 좋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요 기사를 좀 읽어보면요. 중국 지준율 금리 인하를 지속하고 코로나로 힘든 경제 살리기. 예. 지금 중국은 지금 뭐 상해도 락다운하고 그죠? 광저우도 그러고 상당히 이제 뭐 팬데믹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힘든 경제 살리기를 하고 있고 미국, 중국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되자 외국인 자금 대거 이탈할 우려가 또 있고 지금 그러면 요 표를 잠시 한번 보시면 역전된 미중 국채 금리라고 해서 중국 10년물 금리가 사실 그 여기 표에도 나오지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2% 해도 중국 국채 금리는 거기서 한 100bp 1% 정도 더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상황에서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중국의 이제 10년물은 3%를 깨고 내려오고 있는데 미국의 10년물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만났죠, 지금. 보면.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어,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더 높아지면 중국 국채를 팔고 뭐 미국 국채로 옮겨가지 않겠냐. 그러면서 외국인 자금 대거 이탈 우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수익률 국채 금리만 보면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실제로는 그 우리나라 국채 금리하고도 미국 국채 금리하고 비교하면서도 그렇게 역전될 때마다 막 이런 우려들 얘기하거든요.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더 높으니까 우리나라 국채에서 돈이 더 빠져나가 가지고 외국인의 자금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 막 이런 우려들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채권을 투자하는 그 빅머니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환율을 생각합니다. 환율 채권 금리 뭐 이거 2% 3% 이거 보고 들어갔다가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손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큰 자금이 픽스드 인컴 채권 쪽으로 들어갈 때는 그 나라 환율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외국인 자금 대거 이탈 우려 이거는 저는 사실 뭐 크게 걱정은 안 되고요. 여기 관련돼서 이제 과거 사례가 나오는데요. 긴축에 나서는 미국과 달리 중국이 돈 풀기에 나서면서 지난 11일 장중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중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미중 10년물 국채금리 역전은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 2009년에서 10년에 미국이 돈을 푸니까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4% 근처까지 막 급등하죠, 다시. 그 급등을 하면서 아마 중국의 10년물하고 약간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보였었나 봅니다. 네. 사실 제가 과거 2001, 2, 3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미국에서 돌아와 가지고 우리나라 환율이 한 1,100원까지 빠졌을 때 그때 좀 1,100원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시티은행에 가서 피델리티 그 픽스드 인컴 채권 펀드를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피델리티의 그게 우리나라 채권에다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그 채권에 투자하는 거고 그 채권의 대부분이 이제 미국하고 유럽 쪽이었었죠. 그 채권의 글로벌 채권 펀드에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환율이 지금 1,100원에서
다시 이제 반등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1100원 환율을 어떻게 하면 좀 픽스 시킬까라는 생각에서 보통은 우리가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달러를 사는 게 낫나? 1100원이니까 1100원에 달러 샀다가 1300원 정도 되면 달러를 다시 되팔면 되니까요. 근데 아시다시피 달러를 은행 가서 이제 살려고 보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사야 되고 팔려고 하면 또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사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달러 표시 아니면 유로 표시에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 펀드를 가입을 했고 실제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한 3개월 만에 그 환율이 거의 1300원 근처까지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3개월 딱 지나고 시티은행 가서 다시 환매하시라고 하니까 환매하러 갔더니 3개월 만에 28% 수익이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은행 직원도 어떻게 3개월 만에 그 채권 펀드에 가입해 가지고 28% 가까이 수익이 나니까 26%가 28%인가 그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25%가 넘는 수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은행 직원이 좀 놀래서 아버지가 좀 자랑을 하셨답니다. 우리 아들이 펀드 매니저라고. 옛날에 이제 유학 갈 때 제가 환율 예측 잘못해가지고 된통 터졌었잖아요. 유학 가기 전에 850원 환율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라고 했다가 1800원 가서 된통 터졌죠. 그 복수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또 환율 이런 걸 갖다가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신문을 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가 옛날에 이렇게 움직이고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이런 걸 계속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 자랑은 그만하고요. 네. 조선일보에서 석유 위안화로 결제할까? 이 한마디에 기축통화 달러가 흔들. 이거는 중요한 뉴스네요. 달러를 그러면서 이제 사진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 사진에서 지난 2019년 2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는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는 장면이었네요. 이게 19년 2월 달이었네요. 양국은 이날 28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약을 체결했다. 달러 기축통화 체제, 우리가 이걸 페트로달러라고 하죠. 기축통화 체제의 핵심 축이자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던 사우디는 최근 몇 년간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 표에 보면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통화 구성을 보면 58.81%가 달러, 미국 7조 8,710, 미국이 7조 870억 달러, 2021년 4분기 기준입니다. 그리고 유로가 지금 2조 한 5천억 달러, 유로 지역에 갖고 있는 이제 그 달러 표시로 환산한 이제 외환보유고를 아마 얘기하는 걸 거고요. 엔 쪽이 일본이 6,700억 달러, 영국이 5,700억 달러, 파운드, 중국이 3,361억 달러, 뭐 쭉 돼 있고요. 자료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만든 자료인데요. 총 외환 보유액은 12조 505억 달러. 12조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일경 한 5천조, 4,500조 정도 되네요. 보니까 이 정도의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통화 구성이네요. 전 세계 우리나라도 달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달러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외환 보유고를 구성하고 있는 통화가 몇 퍼센트 비중인지를 나타낸 거네요. 그래서 방금 쭉 읽어드렸던 달러가 58.8%고 그 다음에 유로가 20.64%를 가지고 있고 엔도 5.57%, 그 다음에 파운드 이런 식으로 외환 보유고에 들어가 있는 통화의 구성비를 이제 나타낸 겁니다. 자, 방금 이 표가 말씀드렸던 게, 외환보유고 하면 일단은 달러라는 거죠. 달러 아니면 유로. 요 두 개가 이제 80%, 거기다가 옌, 파운드 합쳐서 90%인데, 위안화 비율은 지금 2.79%, 그래서 노란색으로 딱 표시해 놨네요. 위안화 비율이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는데, 지난달 이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한 이 소식은 전 세계를 긴장시켰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원유에 대해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1974년 석유 파동 이후 지금까지 석유 대금의 달러 결제는 세계 경제의 불문율이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옛날에 이라크가 후세인이 우리 달러로 결제 안 하고 다른 거 생각할 거야라고 그 얘기 하다가 된통 두들겨 맞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미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열심히 반도체 만들고 조선 만들고 휴대폰 만들고 해서 팔아서 열심히 그걸로 이제 외화 달러를 벌어오는데 미국은 그냥 찍어내면 되잖아요. 이번에도 엄청 찍어냈잖아요. 그죠? 이번에 3.8조 달러에서 지금 8.9 트릴리언 달러로 돈 찍어낸 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9조, 4조. 5조 달러 이상을 돈을 찍어낸 거거든요. 5조 달러면 6천조고요. 우리나라 한 해 GDP가 한 1800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국내 총생산이 1.65조 달러 뭐 그 정도인데 5조 달러 정도를 그냥 돈을 찍어 가지고 이번에 만들어 버린 거죠. 그게 가능하려면 그렇게 돈을 찍어내면 달러 가치가 폭락해야 되는데 그 폭락을 안 하게 만드는 장치가 이 달러가 기축통화로 해서 기름을 사오다 아니면 배를 사오다 휴대폰을 사고 팔다 다 달러로 해. 예, 이것 때문에 이 달러의 기축통화주의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그 석유 전 세계에서 원자재 중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게 이제 석유니까요. 이 석유를 결제할 때 미국이 과거 미국 닉슨 정부가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거래의 대가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석유 거래 대금은 다 달러로 했던 거죠. 이른바 이 페트로 달러 체제로 근본이제를 탈피한 달러가 기축통화주의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축인데 원유의 위안화 결제는 달러 패권이라는 견고한 댐에다가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걸 뜻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러시아가 신냉전이 펼쳐지면서 수면 아래에서 기축통화 전쟁이 치열하게 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미국이 달러 중심의 국제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는 등 강력한 금융제재에 나서자 러시아를 비롯해 미국과 가깝지 않은 국가를 중심으로 지금 달러 생태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과시화된 것이다. 제재 당사국인 러시아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럽에다가 천연가스 대금을 이번에 루블화로 하라. 이렇게 얘기해 버렸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폭락했다가 러시아가 굉장히 영리하게 대처한 거죠. 너네 수입하는 그 천연가스 그거 루블화로 결제해 이렇게 해버렸던 거죠. 그리고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통해서 중국과 함께 단일 통화 도입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심지어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 안보협의체 가입국인 인도마저도 러시아와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서 루피와 루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중국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위안화 국제화 전력을 가속화할 심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는 상당히 중요한 기사니까 따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앨런 머스크 형님 얘기죠. 트위터를 아예 인수하겠다. 예, 머스크 53조 제안해가지고 서울경제신문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그 SEC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이날 트위터는 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머스크가 전날 회사 측에 트위터의 나머지 지분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현재 머스크는 트위터의 지분 9.2%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데 구체적으로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100%를 아예 다 인수하겠다는 거죠. 100%를 한 주당 54.2달러, 약 66,530원에 그것도 현금으로 인수하겠다는 거죠. 총 43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이다. 52조 정도에 해당되고요. 지금 앨런 머스크의 재산이 한 250조 정도 되죠. 예,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내가 다 인수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에 보낸 제안서에서 트위터가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위한 플랫폼이 될 가능성을 믿고 투자했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한 사회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트위터에 투자한 후로 트위터가 현재 형태로는 이러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트위터는 개인기업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 개인기업으로 변해서 내가 아예 이렇게 바꿔버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머스크가 요 대적인 명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속셈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기차와 자율주행과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 뭔가 다른 큰 그림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공부를 안 해봐서 아직은 한번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해보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인수하구나라고 제가 느끼게 되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이제 러시아 제재 방해하면 좌시 않겠다. 중국 콕 찍어서 경고한 미 재무하면서 지금 자넷 옐런 예전에 페드 의장까지 했었던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싱크탱크 애슬레틱 카운슬 행사에 참석해서 연설하고 있다는 사진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대러 제재를 훼손하면 나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네. 강경책 총대를 맨 옐런. 미국이 푸틴이 전쟁 끝낼 때까지 더 깊은 고립으로 밀어넣을 것. G20에서 러시아 퇴출시켜야 중국의 위상은 중국 하기에 달렸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함부로 러시아 도와주기를 하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주식시장에 자본주의가 그동안에 이렇게 크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그런 분업 체계 때문이 거거든요. 이런 뉴스를 보면 이 글로벌한 이 분업이라는 이 체제가 깨지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걱정을 하게 되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도 나오고 나중에 리카르도의 그 비교 우위론에서도 자세하게 나오지만 서로 경쟁력 있는 부분을 생산을 하면 내가 10가지를 생산하는 것보다 10개의 나라나 10개의 기업이 내가 잘하는 걸 따로 생산했을 때 훨씬 더 생산성이 높게 나타나고 전체적인 부가 증가한다라는 게 그게 자본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 공장 역할을 하고 미국이 어떤 혁신 기술 개발을 하고 디자인 좋은 뭐 제품도 만들어내고
뭐 애플 지금 밸류 체인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런 스마트폰 혁명을 만들어내고 그걸 누가 만들죠? 중국에서 팍스콘이 만들잖아요. 팍스콘 대만 회사이긴 하지만 공장은 또 저기 중국에 있습니다. 그 팍스콘에서 만들고 중국의 싼 노동자들이 팍스콘에서 일하고 거기에 또 반도체랑 여러 가지를 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제공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애플 아이폰이라는 또는 우리 삼성의 갤럭시 등등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적대적으로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그 생산 비교이론에 의한 전체가 부가 늘어나는 그 생태계가 깨진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금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분업 체제가 깨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